자, 수강생 여러분 또 들어오셨네요. 자, 역시 오늘도 쌍대 개념을 통한 경제학 연습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최적화와 균형이라는 그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최적화,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균형, 이퀄리브리엄이죠. 두 가지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 많은 경우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가 되겠고 또 많은 경우 균형이라는 그런 개념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최적화와 균형의 개념을 확실히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문제 나타나 있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죠. 풀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할 동안 그 한번 마음속으로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학에서 최적화와 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최적화는 여러 경제 주체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균형은 단일 경제 주체의 선택의 문제를 의미한다. 두 번째, 최적화와 균형은 모두 동일하게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만을 다룬다. 세 번째, 최적화는 주어진 제약하에서 목적 함수를 극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고 균형은 여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 서로 일관되게 맞물린 상태를 의미한다. 네 번째, 최적화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이고 균형은 생산자와 생산자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적화와 균형은 모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각자 정답을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자,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최적화의 개념, 균형의 개념, 또 최적화와 균형의 관계, 이것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최적화 원칙이죠. 자, optimization principle, 그렇죠? 최적화 원칙. 두 번은 균형의 개념이죠. 뭐 equilibrium principle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가 원칙은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여기서. 자, 여기서 만약에 MB가 MC보다 크다면 여기서 MB는 marginal benefit, MC는 marginal cost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그 이득을 marginal benefit, 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생기죠. 포기된. 그것이 바로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이 되는 거예요. 한계 비용. 그래서 한계 수입이, 한계 이득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그것을 뭐예요? 실행하는 거죠.
그래. 확장하는 거. 반대면 뭐야? 그것을 축소하는 거지. 그 활동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로 만약 MB와 MC가 같다면 MB 있고 MC면 된 그 상태가 바로 최적화 상태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X라는 상품을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죠. 추가로. 만약에 그 한 상품을 더 생산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100원이고 그 상품을 만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60원이면 이거를 만들면 뭐예요? 40원이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산하죠. 그래서 한 개 수입이, 한 개 이득이 한 개 비용보다 크면은 그걸 계속 생산하는. 언제까지? 한 개 이득이 한 개 비용이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바로 그때가 뭐야? 최적화 상태가 되는 거다. 자, 이것은 그 미시경제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미시경제학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최적화 원칙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 자, 그래서 이 원칙이 이렇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배우기 전에, 미시경제학을 배우기 전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균형은 뭐? 균형? 균형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뭐 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그런 수강생들이면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은 그때는 초과 공급, 반대면은 초과 수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그때 균형이다. 바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 상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이 상태가 균형이 되겠죠. 균형. 자, 그러면 이 최적화와 균형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뭔가 관계가 있죠. 자, 먼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최적화는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예를 들면 소비자의 경우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거나 자기의 효용 극대화 그런 이제 개념이고 균형은 시장이라든가 어떤 그뭐 집단적으로 나타내는 상호작용인데 그러한 경제 주체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같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최적화된 상태를 균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대. 자,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는 뭐예요? 최적화된 상태죠. 그것을 우리는 소비자 균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생산자의 생산량 극대화 상태. 그거를 또 생산자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적화된 상태를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바로 이 상태, 그렇죠? 이 최적화된 상태를 균형이다. 아, 이 상태를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다른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미 배운 학생들은 이것이 소비자 균형, 이것이 생산자 균형이다. 바로 이 이점은 소비자 균형점이라고 그러는데 효용이 극대화된 옵티마이제이션, 그렇죠? 최적화된 상태죠. 같은 거죠. 여기도 같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1번 문제, 그렇죠?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죠? 쭉 읽어보면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목적 함수를 극대화 또는 뭐 최소화하는 것이죠. 비용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겠죠. 또 균형은 여러 경제 주체 의사결정이 서로 일관되게 맞물린 상태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그 균형 상태가 돼. 소비자 균형, 소비자 균형, 뭐 생산자 균형, 그다음 시장에서의 균형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시장의 얘기를 해죠. 자, 수요의 힘과 공급의 힘이 뭐야? 서로 맞물리는, 일치되는. 그래서 그냥 정지된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상태, 힘의 균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자,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다음 중 경제학에서 균형과 최적화의 공통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 경제 주체가 외부 충격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뭐 아니죠, 이런 거는. 자원의 분배가 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태, 뭐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죠. 경제 주체가 주어진 제약하에서 자신의 목표를 극대화한 결과 도달하는 상태이다. 그렇죠. 이거는 금방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고 이 뒤에 깔려 있는 개념들,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차이점과 같은 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 아니죠. 모든 경제 주체가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게 뭐 아니죠. 그래서 3번 이건 아주 명확한 답이 되겠죠. 3번. 이 얘기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분 이상이 지나갔네요. 자, 문제풀이와 함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 다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제학에서 최적화와 균형의 개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면 예, 균형은 뭐예요? 최적화와 almost tautology 이런 영어를 표현을 쓰거든요. tautology는 뭐예요? 같은 의미다. 뭐 근데 거기 앞에 almost가 있어요. almost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또 tautology는 동의 반복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표현을 쓰기 때문에 almost라는 말, almost tautology다. 이런 용어를 쓴다. 표현을 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배운 학생이나 또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은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경제학의 주제는 전부 뭐예요? 최적화와 균형의 개념. 자, 이건 미시경제학이라고 얘기했지만 거시경제학에서도 균형을 얘기하죠. 노동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또 거시경제학에서도 미시경제학적인
기초래는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거기서도 이제 최적화 문제를 다루니까 완전히 이것이 미시 경제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거시 경제학에서도 쓴다. 이거는 경제학을 전체를 아우르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강조하고, 자,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대비되는 개념을 갖고 만나기로 하고, 자, 마치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